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이 계속 조정성을 보이니까 이 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약하고 그리고 위에서 얼마 파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시세가 떨어지고 하는 흐름성에서 특별한 또 시장에 좋은 호재도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오늘 종목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전에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만기일의 관점에서 파생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차익성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뭐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걸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일부 작용하고 있고 기간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도 쪽이 우리 주도 기업들, 주요 기업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매도가 조금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리오프닝주 관련 쪽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조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긴가민가하다 최근에 좀 반등을 줬었는데요. 아직 제로적인 부분은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은 조금 혼조세 느낌을 보여준다. 매도는 있지만 좀 혼조세 느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에 대한 부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방성이 아니라 시장의 조율성, 그러니까 매수세가 부족한 이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조금 조정성 흐름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조절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일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있죠. 근데 가장 우리나라 시장의 매수세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가 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만약 소액 투자자 쪽보다는 많은 금액적인 부분들로 캐파가 좀 큰 분들의 투자가 이제 좀 유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건 그만큼 시세 자본 그리고 그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의 자본이 빠져나간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빠르게 나타날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 연준의 점도표 발표가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좀 맞춰서 내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하방이 경직되고 반등이라는 부분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기일 이후의 흐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일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접근성을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분할 매수 접근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이유는 없다. 제가 이전에도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 뭐 다양한 내용성이 있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시점이 어떤 이벤트성이다. 그 이벤트에 조금씩 산다라고 했었을 때 손해는 보지 않고 안정적인 매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조금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립니다. 굳이 단타가 아니라면 일정에 맞춘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핸들은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현재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술적인 흐름의 그 부분에서 흐름에서는 2340포인트대가 지지력이 있는 구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2390포인트가 무너지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2390포인트가 어제 전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하단, 그리 깊지 않은 위치죠. 한 1% 정도 하락 이후에는 반등성, 그러니까 지지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340포인트에서 시장의 기조, 다음 주하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반전이 생기는지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최근 직전의 고점이 살짝 높은 느낌은 있었으나 현재 이 관점은 조정성에서 흐름에서 박스 행보권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하게 좀 조정성 흐름을 갖고 있고 유동성, 매수세가 부족해서 거래가 줄어드는 흐름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수 유입은 금투세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좀 나타날 때 다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직 시장에서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얘기 드렸고요. 상담으로 이제 종목 하나하나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감사합니다. 봐드릴까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2,200원에 10%요. 12,200원에 10%요. 네네. 13,000원까지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네. 그때 12,400원에 그냥 안 팔고 있었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네, 시장이 조정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좀 맞물린 것 같은데, 좀 홀딩하고 기다려 볼까요? 네, 네. 기다려는 보는데 네,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고 네. 삼성전자가 빠지면 더 빠진다고 그러고 뭐 이거는 같이 어떤 거랑 같이 봐야 돼요? 하나마이크로는 반도체 그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네.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다고 얘기가 많죠, 그죠? 네, 네, 네.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다른 네. 부분으로 하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거는 메모리 쪽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현재 네,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부분, 이 기업은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테스트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파운드리 쪽 관련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D램 쪽, 메모리하고는 조금 다른 쪽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조정이 깊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네, 내가 산 가격, 이제 어머님이 사신 가격은 여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 데고 시장은 앞서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두 번의 우리 시장이 꺾여 내려왔었는데 그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네.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일 거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내려갔던 폭을 더 깊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기업 같은 네.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뭐 실적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기관의 어떤 수급성,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수급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적인 부분이 네. 이번에는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가격 매력도 있고 재무도 괜찮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영영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진다 할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을 때 그 안 좋다라는 어떤 그 끝점이 다가올 때부터 주가는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자리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계획하신 네. 대로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내 목표가가 13,000원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해서 13,000원 보려고 했는데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서 아니, 올랐다. 저는 12,400원 정도에 팔려고 그랬더니 안 팔았잖아요. 13,000원 예, 어. 그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다음에 오면 네, 얼마에 네. 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격을 딱 정해놓지 마세요. 그리고 남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내가 12,400원 팔까 했는데 다른 사람이 13,000원에 팔아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잖아. 네, 네. 시장의 주도적인 건 내가 주인공이고 내 돈은 내가 네. 관리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결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남 얘기하니까 네. 거기에 따라가 버린 거잖아.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된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은 결정한 대로 네. 내가 12,400원이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요, 제가 지금 이제 12,400원까지 가려면은 갈 길이 멀잖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도 매수를 할까 그러다가도 지금 올라가는 조금- 차트가 아닌 것 같아서 네. 흐르는 차트인가 어쩐가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보고 할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마이크 끊어서 네. 죄송한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니면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네, 얘기 네, 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알아들었어요. 그 추가 더 사도 네.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네, 네, 얘기하면.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네.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가격적인 네.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분위기인데 네. 지금 시장이 다음 주 이벤트도 있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도 돼요 이러면은 당장 그만큼 또 더 사고 그냥 기다렸다 다음 주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또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시장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적용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큰 이벤트라는 게 시장의 어떤 이슈가 이 큰 틀에 네. 거시적으로 이제 큰 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난 네. 뒤에 접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올라가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네. 주중까지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네. 한 12월 중순 말까지 기다렸다가 오히려 뭐 내년 네. 1월 달에 사던가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이전에 직전에 올라온 게 한 번에 한 15% 이래 훅 올라왔거든요. 한 2, 3일 만에 네, 올라올 수 맞아요. 있는 거니까 네. 급하게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고 목표한 대로 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화천 기회고요. 네, 매수가우 비중. 4,240원에 비중은 6%입니다. 4,240원이요. 예. 비중이 20%라고요. 아니, 6%. 6%. 얼마나 안 돼. 예. 산지도 그래 오래 안 됐네 보니까. 그죠? 한 달 된 네. 것 같은데요. 사자마자 네. 빠졌네요. 그죠? 예. 사자마자 네. 조금 올랐었는데, 몇만 원 올랐는데, 할까 말까 조금 더 기다렸더니 막 계속 빠져버리네.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휴대폰 휴대폰 보고 있어요. 안 켜가지고. 얘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9월달, 10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네네. 사신 가격이 4,200원이에요. 근데 네네. 9월달, 10월달에 3,000원에 출발해서 한 7,500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샀는 가격이 거의 2배, 8,000원 가까이인데 내가 샀는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이 9월달, 10월달 같으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아이고 하면서 다 팔았어요. 그죠? 근데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려면 거기에 누군가 팔았지만 누구 샀는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올라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못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조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항상 끌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팔게끔 시간을 끌었다가 또 반등을 주는 게 이런 소형주, 이 굉장히 소형주거든요. 이런 소형주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히도 가격적인 부분이 높지 않고 아래쪽이라서 강한 시세와 거래가 있었던 부분, 끼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은 조금 더 내려가는 측면이 있으면은 오히려 저는 이 기업은 뭐 기업적인 자체적인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이나 혹시나 기업에 큰 일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싸지면은 한 3,200원대 뭐 이런 데 오면은 조금 더 사서 가격을 낮춰버리고요. 아니면은 안 내려오면 3,200원. 3,200원 주네요. 네네, 3,200원 정도. 예. 거기서 낮춰놓고 기다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지 마시고 올라오면은 이거 높게 못 가요. 높게 못 가니까 높게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매수가에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뭐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실패했잖아. 단기는 쉽게 생각해. 단기는 내가 짧은 기간, 며칠 본 거야.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단기잖아요. 그죠? 네, 한 일주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주가가 안 움직여? 일주일 같으면 그때 사고 났는데 일주일이면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단기 투자하겠다 했는데 얘가 어땠어요? 안 올라갔죠. 수익을 안 줬죠.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단기 했는데 팔아야죠. 맞죠? 그죠? 수익이든 아니든 팔아야 되는데 수익 못 봤다라고 들고 있으면 장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단기라고 했으면 기간 정해놓고 그때 안 오르면 무조건 팔아버리세요. 손해더라도.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은 요거는 4,240원인데 얼마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한 4,200원 정도, 4,200원에서 본전 정도, 그 4,1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본전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더 사는 거는 무조건 밑에서만이에요. 위에 지금 사시면 안 돼요. 3,200원 밑에서 더 조금 더 사고. 그렇죠. 4,200 본전 정도 오면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밑에 와서 더 샀는데 본전 너무 팔면 지금 4,200원에 팔면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면 그냥 본전에 파는 거고. 아시겠죠? 꼭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G18.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G18요. GC셀.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2만 원에 10%요. 12만 원에 10%요. 네. 야, 높다, 그죠? 네. 이거 지금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가더라도 좀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더 사는 게 모아 가시면 되죠. 모아도 돼요. 그렇군요. 좀 모아 가셔가지고 단가 낮추세요. 이거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그 녹십자 그룹주잖아요. 녹십자 이름이 네,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지 그 합병했잖아요, 네, 네. 그죠? 합병했는데 뭐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얘들이 하고 있는 뭐 그 항암 효과에 대한 부분들, 뭐 췌장 쪽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합병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녹십자 그룹주들이 뭔가 분위기가 조금 있긴 해요. 밑에서 주가도 많이 바이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요즘 바이오 쪽에 조금 우량한 기업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셀트리온, 뭐 녹십자, 뭐 이쪽의 분위기가 워낙 조정성에서 이제 조금씩 뭔가 포지션을 맞추고 있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G셀이 현재 크게 리스크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12만 원. 시간은 걸리더라도 단가를 분명히 낮춰야지만 효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비중이 10%니까 뭐 이거는 5만 5천 원, 최근 요 상단하고 밑에 구간 5만 원대 아래쪽에서 늘릴 수 있는 구간은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단가를 확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낮추면 좋겠지만 또 비중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한 번에 낮추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낮춰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점진적으로 한 번에 낮추지 말고 낮춰 놓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6만 원대 올라오시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카카오 게임즈 56,600원이고요. 50%요. 5만 5천 원에 20%요? 50%요. 50%? 56,600원에 50%. 5만 600원에 50%? 예, 이거 있잖아요. 네. 보고예수 물량 풀린다 하고 물적 분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물적 분할한데요. 물적 다 내년쯤에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주가가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고가에서 주가가 좀 높은 위치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조금 위쪽에 하방 압력을 좀 많이 줄 수 있지만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실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효과를 주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가 좀 긴가민가하고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저는 게임주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내년에 컨텐츠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은 그 섹터가 약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올려놨던 이 흐름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많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안 좋은 측면이 아니고 카카오 게임주도 조금 캐시카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게임 쪽에서 계속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런 쪽보다는 좀 시세를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충분히 상단까지 회복할 수 있어요. 한 5만 3천 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뭐 제가 뭐 쪽집게가 아니라서 근데 뭐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 1분기도 좀 길다 싶으면은 뭐 제가 정답은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5만 3천 원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일단 저항은 5만 원대지만 5만 3천 원대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익을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비중이 많은데 여기서 손실하면은 이 손실폭이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줄이는 쪽 자르더라도 한 4만 9천 원대 위쪽으로 왔었을 때 그때부터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흐름상으로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매수가는 43,000원이고요. 15%입니다. 43,000원에 15%? 네. 네.
수익 중인데. 수익 좀 챙기셨어요? 아직 못 챙겼어요.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유상증자를 한다고 떠가지고 이미 권리락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도 수익 중이네요. 그럼 비중 좀 줄여도 네. 되겠네요. 저는 그 궁금해서 그 유상증자를 받고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받지 말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해요. 좋은 건 맞아요. 네.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필요한 자금을 땡겨와서 효율적으로 어떤 자본을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유상증자의 단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상증자 네. 받고 난 뒤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증자 물량이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거래가 많아지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생기고 가격대에 대한 부분 매집성도 그만큼 또 주식 수량이 늘어난 만큼 물량 확보가 또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뭐 활발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풍절주라고 해서 주식이 적은 기업들이야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돈 주고 주식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나한테 그 주식 줄 테니까 요 가격에 좀 사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네네. 봤을 때 굳이 유상증자로 돈을 들어갈 게 아니라 이게 뭐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그 권리는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15% 비중에 대해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네. 잘 청산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증권사에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익 실현도 지금 한 5%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 비중에 하고 그렇죠. 10%만 네. 남겨놓고 5%에 돼 있고 유상증자 청구 나오고 하면은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 절반 정도나 네. 한 지금 5% 정도 줄이는 쪽으로 의견 드릴 테니까 매도하시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저보다 있잖아요. 증권사에 전화하면은 해서 막 물으세요. 그럼 더 잘 가르쳐줘요. 아시겠죠? 네, 꼭 전화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탐목 S포며.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2,000원에 45%요. 22,000원에 45%요? 예,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쵸? 예, 네. 예. 좀 더 기다리세요.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리시면은 그래도 매수가 위로 올라가겠죠. 괜찮아요. 재무적인 부분도 괜찮고 뭐 이슈를 좀 많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 판매 쪽에 대한 부분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도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해 이미 3분기에서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적이 안 좋다가 실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그 2019년도 이때부터 해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겪고 2020년 2년 동안 안 좋게 어떻게 보면 3년 추이적으로 좀 다운됐다가 작년부터 좀 갑자기 하반기부터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아직 그런 재료가 상반기 때 많이 반영은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시장의 문제로 좀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기업이 뭐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고 그게 6월 달 9월 달 이 두 번 빠졌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포지션은 그 상단에서 무너졌던 한 23,000원 정도 자리가 보이는데 비중이 커서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3,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천천히 가더라도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동진세미캠 네, 35,000원에 15%입니다. 35,000원에 15%? 예, 예. 네. 최근이에요? 아니, 한 6, 7개월 된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참 매수가에서 참 희한해요. 그죠? 매수가 오면 안 간다. 안 가요. 그죠? 네, 매수가 올라오면 더 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수가에 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은 뭐 삼성이나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디램 쪽에 대한 업황 분위기가 안 좋다. 그 안 좋다는 얘기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많이 흘렀고 제가 얘기 드리면 주가는 항상 선행이에요. 그러면 디램 쪽 업황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기업 그 섹터 자체로 봤을 때는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 그 침체가 내려간 데 정점으로 이제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된다라는 개념이 꼭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더 깊어질 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침체가 이미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깊게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주가는 회복해요. 지금 뭐 리오프닝주나 화학주가 반등 나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가장 민감하고 안 좋은 섹터인데 침체 간다 그런데 오히려 뭐 리오프닝이다 뭐 수요가 다시 그 유가 떨어지면서 회복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꾸준하게 계속 지금 반도체는 영영 안 좋지 않을 거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또 노광장비 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을 삼성하고 같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요. 재무적인 것도 큰 리스크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은 한 37,000원 정도 위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이 앞서 11월 초쯤에 들어오고 그 전에 들어왔었을 때 여기 넘어갔던 패턴에서 저는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한 3만 원대 초반 그리고 29,000원대 후반대에선 지지받고 돌아올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주말에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당히 많네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찍고 올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강연에 가보시고요. 저는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아니고요. 오늘 오후 4시요. 오후 4시에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상담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맥스트 매수가가 16,000원이고요. 비중이 10%시네요. 16,000원. 메타버스 어렵네. 쉽지 않죠. 뭐 워낙 이슈가 작년에 되고 난 뒤에 계속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유입된 건 있습니다. 근데 뭐 애플이 또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연기가 또 뭐 한참 또 계속 연기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출시는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애플만 우리가 메타나 애플 해외 쪽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이 전략적으로 내용성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단기성,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대감이 확 들어차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기대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10%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시세는 한 16,500원 정도까지 체크해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금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괜찮다고 홀딩하라고 저번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2,600원. 네, 홀딩하세요. 올 겁니다. 저는 GS 리테일이 뭐 편의점주라고 해서 뭐 요즘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편의점 간다. 맞죠? 맞는데 그거 이외에도 흐름성 자체만 봐도요. 홈쇼핑하고 합병하고 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이제서야 뭔가 그 느낌의 색깔을 좀 벗어나면서 GS 리테일이라는 느낌이 이제서야 조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가격 조정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32,000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매수가 오니까요. 매수가 오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매수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올이네요. 자, 두올 4,370원.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탈출을 하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낮춰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어차피 뭐 카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 워낙 대시세가 코로나 때부터 해서 시세가 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재무적인 부분이 좀 다운됐습니다. 다운된 부분도 있고 뭐 실적으로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에 늘릴 필요는 없지만 좀 방향성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가격적으로 4,300원대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한 2,800원 위로 올라서고 난 뒤에 그때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빠져야 될 폭보다 더 밑으로 더 내려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가는데 한 번 더 빠진 경우는 실적으로 그때 싸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세라는 걸 돌파하고 난 뒤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의 돌파 시점이 제가 봤을 때 2,800원대 정도 넘어서야 이제 그 내려가던 다운 사이클이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00원 정도는 올라오고 난 뒤에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낮은 가격대 매수를 다 하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오히려 2,800원대 위쪽에 올라오고 난 뒤에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두시고 2,800원대 위쪽에서 전략을 다시 보는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비캠. 세비캠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6,700원? 그다음에 15%. 15%요? 네. 조금 더 사게 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폐배터리가 워낙 분위기가 있으니까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봐요. 좀 있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볼까요? 기다릴 수 있죠? 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수익이 아니라 내 매수가로 회복하고 어디로 갈까? 수익부터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요? 어떨까요? 수익이라는 거는 뭐 계획이 있었으면은 부분인데 뭐 사자마자 수익 난다 그러면은 네? 매수가까지라도 오면 다행이고요. 네, 매수가까지는 갈 거고 사자마자 수익을 생각하는 뭐 사자마자 수익 난다 그러면은 맨날 그냥 뭐 100개 종목도 막 사죠. 근데 이거는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상장하고. 그래서 조정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조금 더 녹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폐배터리가 워낙 시장에 키워드 그 트렌드였잖아요. 막 엄청 났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실은 되게 물타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네, 어제 시점에 실은 살려고 했었는데. 오늘 올랐다. 네, 근데 어제 시점에 살려고 마음을 딱 먹었었어요. 근데 네. 막상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안 네. 샀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이런 심리도 있고 네. 상담을 해보고 살려고 했는데 오늘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타기를 뭐 그냥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매수가 오면 그냥 팔아야 되나. 네. 그 주식 투자할 때요 가장 하지 말아야 네. 될 거 뭐냐면은 작가가 되면 안 돼요. 드라마를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내가 하루하루 그냥 그 스토리를 내가 막 짜서 만들고 쥐어 짜서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려서 보고 있으면 되는데 상상해서 그려놓으면 되는 건데 자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아니 근데 잘못돼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라 비중이 많지 않아서 지금 더 그냥 사면 안 돼요. 지금 더 더 사면 사지 안 돼요? 네, 지금 더 사지 말고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좀 더 싸면 어땠을까, 싸게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상장하고 처음 상한가 갔던 때 있죠. 그 가격도 아직 저 밑에 있어요. 그 상한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한가 가격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세도 엄청나게 주고 내려와서 심지어 이 가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샀는데 상한가 무너지면은 거기서부터 투매로 쭉 미끄러 내려와서 이 매도를 유도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더라도 상한가 가격 밑에 89,0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 밑에서 다시 폐배터리와 다시 기대치를 또 시장에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더 사는 가격은 이 밑이었으면 좋겠고요. 89,000원? 네, 89,000원 밑에 더 내려왔었을 때 그때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반등 20%지만 이 기업은 급등주에 한 번씩 시세 나올 땐 크게 나오니까 올라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축소하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폐배터리가 뭐 저하고 통화를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슈가 많이 되면 한 12만 원까지 막 갑자기 확 올라간다면 거기가 최종 목표로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I 테크놀로지 50% 66,200원인데요. 66,200원. 예. 네, 한번 도전했네요, 그죠? 최근에. 예. 예, 얼마 전에 났습니다. 네, 도전했는데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안 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가 오면은 내 생각과 다르게 갔으니까 나도 빠르게 다른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네, 기준을 딱 잡아줘야 돼요. 내가 생각했는데 바로 갈 거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단기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내 매수가보다 질질 흘러내려요. 근데 지금 이러면 반전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50%가 아니라 20% 정도로 줄여버리세요. 이해되셨나요? 비중을 확 줄이세요. 반전 나오면요? 네, 반등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20%까지 20%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줄이세요. 이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어떻게 보면 단타나 단기 대응을 시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시점을 벌써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려가면 계속 내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계속 혼란이 맞아요. 생기고 내려가고 빠지고 1%씩만 빠져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오늘 꼴이 나는 것 때문에 1%, 2% 갔다가 지금 1%대로 올라오니까 이제 또 생각이 또 바뀌고 맨날 계속 그렇게 생각에 아까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줄이면은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매수가에서 비중 30% 덜어내고 20%만 홀딩하고요. 최근 수급적인 부분이 좋게 들어와서 이 수급이 아직 저는 살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익을 낼 구간에 있을 거예요. 목표도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목표 한 69,000원대 정도에서 예.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동국제강 네, 15,800원에 15%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 이놈의 게 14,000원 갔다가 내려오고 맨날 이러네요. 쇳덩어리 만드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 자체가 쇳덩어리네. 뭐 동국 제강이잖아요, 네네. 그죠? 뭐 컬러 강판이나 그렇죠. 건설 쪽이라든지 뭐 다양한 쪽으로 건축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도 약간은 처지는 경우는 있는데 큰 폭의 어떤 변화는 네네. 없고 뭐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에 이제 이 철강에 대해서 세금을 좀 과하게 부과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반사이익이 온다라면은 지금 뭐 노조 파업 때문에 철강 쪽이 막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요. 노조 쪽에서 전부 다 민주노총에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은 네네. 나쁘진 않아 보여요. 거의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아. 워낙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좀 뭐 네. 아무리 이게 뭐 저평가도 아니다 나중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미래에 봐야 되겠지만 얘는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으니까 홀딩 하셔도 네네. 되고요. 좀 기다려 주세요. 비중 더 늘리는 관점은 최근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은 아. 매수가까지는 이게 네. 9월 달에 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 직접 네. 그 시장이 빠지기 직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시장이 빠져서 내려온 게 있으니까요. 한 번쯤 네. 매수가까지 돌아올 거예요. 그때 아, 일단은 먼저 네. 매도하자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워낙 많이 올랐었으니까 이 기업이. 그러니까 네네.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고 추후의 전략을 좀 다시 봅시다. 아시겠죠? 아유, 네. 네, 매수가 네, 꼭 감사합니다.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1,000원에 네. 530%요. 예, 예. 30%? 예, 예. 괜찮아요. 한년 12월 달에 샀죠. 예. 네, 좀 한 1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이거는 예, 저는 예. 홀딩 의견 드릴게요. 롯데케미칼 그래요? 전부 다 롯데그룹이 뭐 위험하다,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반영됐어요. 예. 지금 뭐 안 좋게 나오고 롯데건설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도요. 오뚜기처럼 예. 일어날 수 있는 게 얘 가장 예. 큰
뭐 단점이자 강점이라고 하면은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민감해요. 화학 쪽이라서 시장이 안 좋다, 우리 뭐 경기 침체다 이러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침체가 온다 하고 있고 유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러시아하고 막 싸우고 있다. 유가가 떨어지면은 얘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원가 때문에 마진율이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회복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어떻게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롯데케미칼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쪼달린다. 그러니까 뭐 회장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여기저기다가. 근데 2차 전지라는 하나만 2차 전지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이제 2차 전지 그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핫하잖아요, 그죠? 뭐 빠져도 제가 봤을 때 계속 나중에 2차 전지 계속 우리가 얘기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동행하는데 현재는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 관리만 잘 된다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중이 좀 많이 있네요.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고 일단 가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유상증자 좀 받아도 될까요? 네, 1월 달에 있죠. 1월 달이죠. 저 그 유상증자 했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월 중순인가? 그때쯤인 걸로 아는데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유상증자 저는 그때 이전까지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뭐 청구권을 좀 일부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또 유상증자를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잘 고려하시고요. 많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본전까지는 올라오시오? 저는 시간의 문제지만 제가 뭐 쪽집게가 아니라서요. 점집 그렇죠. 그래서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봐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아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현대모비스 32만 2천 원에 비중은 29%인데요. 네. 지금 가격에서 투매를 한번 해서 네. 단가를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확 낮춰서 기다릴지 아니면 이 투매 자금으로 차라리 다른 신규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지 고민돼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다른 쪽 신규라는 개념보다도요. 다른 쪽에 좀 싼 거에 대한 부분들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 조금씩 어떤 대응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이 다른 건 없어요. 이 기업이 뭐 문제가 있고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뭐 IRA라고 해서 요즘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네네. 부분이 실적으로 뭔가 바이든도 직접적으로 뭔가 그 수정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온 건 없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기간적인, 일정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맴도는 형태로 약간 횡보. 원래는 내려가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 보고 계세요? 지금 화면 못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네, 계속 행보 중인 네.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박스로 횡보해서 위쪽으로 22만 원, 아래쪽에 뭐 2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네네. 가다가 3만 원대 넘어가면은 그때 현대모비스를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박스권 돌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네. 대형주는 그런 때 효과가 커요. 박스권 돌파라는 게. 그래서 저는 네. 얘는 그냥 23만 원 위로 넘어갔을 때 뭐 추가 대응이든 내가 어떤 비중 조절이든 대응을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의 종목의 다른 섹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일단은 이 뭐 기업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현재 좀 불확실성이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 거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SL 28,050원에 24%요. 2만 얼마요? 28,050원에 24%. 24%요? 네. 조금씩 뭐 더 산 거예요? 아니, 네, 조금 더 샀어요. 네.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때 네. 방송에서 괜찮다 그래서 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추매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 괜찮다고 얘기한 지가 도대체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이기업 TV에서 괜찮다고 얘기했는 게 맨날 네. 얘기해요, 맨날. 맨날이라기보다는 어느 시점만 되면은 리포트 나오고 좋은 얘기하고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재무가 좋잖아요. 리포트는 이 기업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성장성, 매출액의 증가, 매출액이 뭐 3년 연속이나 5년 추이를 봤었을 때 분기로 5분기 추이 보고 막 굉장히 이런 것들 분석해서 보는데 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런 게 많이 반영돼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자동차잖아요, 이 기업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현지 생산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미국 조지아 쪽. 그러니까 나중은 좋은데 현대차가 2025년 이때 2024년 5년 때 될 때는 상당히 좋은 걸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근데 얘도 지금은 아까 전에 좀 전 직전 상담했을 때 자동차 얘기했을 때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일정 때문에 얘도 처지고 있는 거고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좀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 말고 과거에 좀 횡보했던 가격대 구간인 뭐 이전 저점이 왔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탈하더라도 조금 더 내려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24,000원대 정도까지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 9%, 1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만약에 단기간에 이 가격을 회복을 하면요. 회복을 하잖아요. 그죠? 네. 시간 오래 안 걸리고 만약에 회복을 해주면은 매도하세요. 아직 들고 가지 마시고 추세를 바꾸기에는 최근에 고점에서 내려온 폭이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일단은 매도하고 좀 천천히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만약에 반전이 생겨서 매수가 오면은 꼭 매도하시고 아래로 한 24,000원대까지 떨어질 경우에도 꼭 연락을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더 오르면은 저희 매도하라고요. 그렇죠. 매수가 부근 정도 올라왔을 때 거기서 저는 일단은 매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매수가까지는 대응하세요. 온다고요? 매수가까지는 온다고요? 네, 매수가까지는 만약에 단기간에 올라와 준다라면 매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예. 매수가 후 비중은요? 저 6만 원에 30%요. 6만 원에 30%요? 예. 이것도 높네요. 그쵸? 예, 예. 근데 그게 물을 타갖고 6만 원이 된 거거든요. 애초에 타기 한 7만 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그쵸. 예. 뭐, 저 근데 10만 이제 원. 다른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만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이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접근성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9만 원대 샀던 9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했나요? 7만 원이요. 7만 원이요. 7만 원대 같으면 그 전에 7만 원에 샀는 위치가 올해 상반기 아니면 작년 말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요. 예. 그 직전에 그 이전에 올라갔던 이 작년하고 2020년하고 저 이제 초기 때부터 본다라면은 얘는 상장하고 난 뒤에 멈춤 없이 계속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8천 원대부터 해서 12만 원까지 그냥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점인 거죠.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예. 네, 많이 올랐는 부분이고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기대치로 올라갔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섹터 동박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동박이나 이런 들어간 소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갖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시장 1월달, 6월달, 9, 10월달 정도쯤에 계단식으로 빠지는 흐름에서 기대치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려온 거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보다는 재무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뭐 내려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이거 던져야 될지 아니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무리 기업이 어떤 요소가 있어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현금성 자산은 풍부해요. 그러니까 큰 리스크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성장을 기다리고 홀딩한 쪽 의견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가격만 좀 찍어드리면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오면은 그때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자꾸 놀아나지 마시고요. 먼저 앞서 생각해놓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계획된 흐름에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